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이자 채권, 고배당 주식, 그리고 예금, 적금 이런 것도 더 많이 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나아집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널려있고 앞으로 최소 3년간 4년간 배당주와 채권을 사야 합니다. 집값 올랐다라는 개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하나씩 둘씩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신중해야 되죠. 인내심을 가져야 되죠. 인성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똑똑하면 다 잘 살 것 같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뭡니까? 그 뻔뻔함 때문에 다 망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자기 편한 것만 따지다가 다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세상이 나는 편하고 남들은 힘든 거 이런 것만 바라면요. 동문심보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공짜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인생 참화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한번 가지면 평생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그걸 너무 요행으로 너무 탐욕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욕심 부릴 수 없다. 한번 가지면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평생 가져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꾸준하게 견디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바보, 멍청이가 나중에 더 성공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없다 생각하고 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평생 갖고 간다고 마음먹고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뒤통치고 사기친 놈들은요, 꼭 나중에 자기보다 더 심하게 사기치는 놈들한테 당합니다.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현실을 하루하루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고 욕심 부리는 이들이 많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고소득층들이, 고소득 전문직들이 되게 많이 극빈곤층으로 가난뱅이로 전락해서 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강제 절약을 강요당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을, 자발적인 가난을, 자발적인 절약을 선택하고 삶을 지켜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바보스럽게 살아야 된다. 들어가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소비는 하지 않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한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직하게 땀 흘리며 산다. 노력하며 산다. 이거라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 가지면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이런 각오로 지내야 됩니다. 정말 뭘 하나 갖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시대죠. 살아간다라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악인들만 조심해도 사는 게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빚을 지고 못 갚으면요,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지금 물가와 여러 가지 것들이 폭증이죠.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5년간은 벌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부채로 계속 버텨왔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든 월급쟁이 직장인의 신분을 잘 지키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사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 2년, 3년, 4년 지나면 싸그리 많이 망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이들이 나중에 답 안 나와서 돈이 되는 걸 전부 다 끄집어내놓고 팔려고 날릴 겁니다. 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이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물건들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차근차근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지낼 국리를 해야 되죠. 지금은요, 장기 불황, 경기 침체가 우리 주변에 피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고 먹고 사는 생활비도 더 이제 늘어나고 있고 다들 힘들게 삽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다들 치열하게 살고 있고 힘겹게 지냅니다. 좀 돈이 많아서 넉넉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가지면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성실하게 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지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껴 쓰고 자산을 축적하고 대출 받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극빈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자산을 늘려서요, 나중에 배당받고 월세 받고 채권 이자 받고 얼마나 좋으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걸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극한의 빈곤으로 절약을 실행하고 살면 보잘것없는 삶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름 그래도 자리가 잡히고 괜찮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조심하고 더 애쓰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정말 애쓰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세금은 더 늘어날 겁니다. 정말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죠. 고속도로 전 구간 단속하고 범칙금 뜯어내고 계속 이제 피 빨아먹을 겁니다. 빚을 지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남의 돈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빚만 갚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수를 지키고 나중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최대한 많이 모아 놓으면 가족이 지켜지고 내 자신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사채는 더더욱 더 쓰면 안 되고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10명 중에 5명은요. 빚을 진 사람들 10명 중에 5명은 100만 원 미만의 돈을 빌렸다가 공경에 처하는 일도 겪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사채를 쓴다고 하네요.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채 빌리기 위해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발목 잡혀서 더 이제 인생이 엉망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불황의 시대는요, 저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고 뭐든지 축적하고요, 아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거는 사기보다는 렌탈, 대여할 생각도 하고요. 개인 간의 만남도 집에서 만나고 산에서 만나고 들에서 만나고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꼭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만날 필요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캔커피 사서 공원에서 만나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이웃 나라 일본처럼 말입니다. 또한 꼭 커피가 있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냥 슈퍼에서 음료수 사와서 그냥 음료수 하나 건네주고 그리고 얘기 나누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공원에서, 길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고 살면서 삶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